한동훈이 장관에서 정치인으로 바뀐 것은 단지 여당의 대표 한 사람을 바꾼다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 12월 21일이었습니다. 감나라 존이국 시간입니다. 한동훈의 비대위원장으로의 변신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엄청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동훈이 될 거야, 당연히 될 거야, 겉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불안했었죠. 이게 사실 현실로 되어버린다면은 한동훈 하면은 솔직히 윤석열보다도 몇 배나 더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동안 혹독한 비난과 비판을 쏟아낸 바 있었죠. 장관으로 어느 누구도 제대로 공격다운 공격을 해본 적도 없고 판판이 깨지면서 수모를 당했다. 그런 사실보다도 늘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한동훈에 대한 컴플렉스가 깊이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당 자체가 방어 체계가 아니라 수송 체계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공격의 체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또한 국민의힘의 내부보다도 민주당이 더 심각한 내용 속에서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현재 자기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또 송영길에 대한 문제, 여기에 이낙연이 신당을 만드네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고 또 비명계 반발 등 여러 가지 복합된 요소들이 많이 있는 입장에서 젊은 상대의 비상대책위원장이 탄생을 했다. 여당보다도 몇 배나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한동훈의 불똥이 바로 자기 당으로 튀는 것이 아닐까. 아니 뻔하게 튀게 되니까 괴로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정도지요. 종전의 정치 스타일로 본다면은 밖에서 흔히 말하는 정치 경륜과 경력이 뛰어나고 정치 몇 년을 했네, 산전수전을 다 겪었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이 지금까지의 여야의 관례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가히 정치계에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자신들이 평소 생각해왔던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파격입니다.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가 되다 보니까 민주당인들 상대당 여당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래 너희들 그렇게 가 이렇게만 치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재명만을 고집할게, 이재명 체제로 갈 거야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스페이스가 좁아든 것이죠. 안팎으로 당하는 그 고통이 말도 못하는데 쉽게 그렇게 결단을 내리기도 대단히 곤혹스러운 입장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됐습니다. 수락이 됐습니다. 초짜다, 신인이다, 경험이 전혀 없다. 기존의 정치인들이 아주 호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신선하다. 우리 정치가 바뀔 수가 있다. 특히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게 됐다.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국민들의 기대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에 이재명으로서는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총선을 이제 넉 달도 채 남기지 못한 상태에서 커다란 돌풍이 몰고 올 그 파장이 어떻게 이어질지 참으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정치 현장의 목소리, 여당 쪽의 얘기를 한번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철없이 위아래도 없이 철딱서니 없이 까불기만 했던 이준석이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난 꼴이 된 것이죠. 지난 시절 김기현 시절 때가 아주 좋았던 그러한 시절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모르는 사람 중에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준석 아닙니까? 그런데요, 솔직히 말한다면은 이준석이가 자신을 정말 모를까요? 아니죠. 정확히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족한 점, 자기의 모자란 점, 자기의 거짓말 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무서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동훈에 대해서 무척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점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석은 김기현을 상대하는 것과는 다른 한동훈이 너무나도 거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겉으로야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은 상대하기는 무척 껄끄럽고 자신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고 싶어도 인정을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존재는 그대로 사라지고 무너지고 만나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김기현이 있을 때에 아나 무인격으로 얼마나 당을 흔들고 자기가 당 대표입니까? 평당원이었는데 얼마나 김기현을 소나기다 넣고 좌우로 흔들면서 제멋대로 대통령과 당을 공격해야 됐었습니까? 좋은 시절 다 끝났죠. 하태경을 통해서 한동훈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 일을 해보자. 동역자가 되기를 구애해봤지만은 아무런 반응 대꾸가 없었습니다. 전혀 관심 자체를 보이지 않게 되자 하태경이가 한 발 더 나가서 한동훈이 이준석과 손을 잡기만 한다면 이번 총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의힘이 이긴다, 승리한다.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다. 이렇게 노스레를 떨었었습니다. 제발 한동훈이가 마음 잡고 우리 준석이를 꼭 잡아주길 바란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태경과 이준석이 번갈아 가면서 한동훈에게 구애를 했었는데 이런 반구 아무런 응답이라든가 대꾸가 없었습니다. 하태경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이죠. 이준석이가 신당을 만든다 그렇게 떠들고 있긴 하지만은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고 입으로 당을 떠나서 신당을 만든다 떠벌리고 있지만은 뒷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동조자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한동훈의 덕을 보자. 이렇게 얄팍한 꼼수 잔머리를 굴려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동훈 위원장은 초지일관, 좌고 우면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면서 눈길 하나 주지 않으면서 대꾸가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이러다 보니 자신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그 다음에 행보 기억하시죠? 자기와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각을 세워봤습니다. 자기와 누가? 한동훈과 이준석이가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해댔습니다. 여기에도 한동훈 장관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대꾸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약이 올랐던 모양입니다. 약이 올랐던 모양입니다. 긁지 않은 복권이다. 한동훈은 어떻게 인격체를 달랑 복권 한 장에 비유합니까? 인격 자체가 되지 않은 이준석 아닙니까? 너무나도 경박스러운 그런 말 표현 아니겠습니까? 인격체를 어떻게 복권 한 장에다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준석이가 부연까지 했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1등보다는 꽝이 훨씬 더 많다. 이준석이가 한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참 인간 못된 그런 모습입니다. 한동훈이 두렵긴 하지요. 껄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준석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이 염려하고 우려했던 위원장으로 온 것입니다. 하태경이 이제는 이준석과 유승민을 꼭 만나서 끌어안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끝까지 이준석과 유승민을 살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알이 없는 짓이죠. 한마디로 배알이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하태경이고, 아니 이참에 하태경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로에 출발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치었는데 왜 요즘에는 조용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여기에 이준석의 멘토 김종인이 한마디 또 거늘었지 않습니까? 김종인이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정말 한동훈은 빈틈이 하나 없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의 말투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방송에 나가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치의 원로라는 사람이 80이 넘은 사람이, 그것도 정치의 대선배고 국민의힘을 2번씩이나 비대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이, 아니 정치의 발을 처음으로 들여놓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아니 칭찬, 덕담,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혹독한 비판으로 평가절하하지 않았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원로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40년 이상 해왔다고 자신이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준석에게는 어떤 말을 했었습니까? 한마디로 이준석은 띄워주고 추켜 세워주면서 다음 대선에서 한동훈과 이준석이가 대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이준석이가 정치판에서 어떤 위치, 어떤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신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이 27일, 오늘이 22일이니까 D-5 닷새 남았습니다. 욕설 파문에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고 정치인이 아니다. 이준석은 정치꾼, 정치 몰입에다. 그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아니 차기 대선 구도에 이준석을 추켜 세운다. 김종인과 이준석은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았어도 속앓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나도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말 못할 고민 속에 그저 깎아내려야 우리가 살아난다. 그래야 지금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살아날 공간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준석이 살아날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추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은 한동훈 장관이 만나자고 요청을 한다면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괜히 헛웃음이 나오네요. 한동훈 장관이 만나자고 요청을 한다면 저는 누구나 만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다. 한동훈 장관과 파상적인 대화로 지금의 문제가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가 없다. 아니, 자신이 늘 갑의 위치에서 김기현 때까지는 그랬었지요. 만남을 하자 이런 요청이 온다면은 마지못해서 만나주겠다. 정말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모자란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은 자기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자기 해안이 있어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돌아본다라면 절대 이런 말 할 수가 없지요. 그저 살려달라고, 한번 기회 달라고, 내가 너무 경솔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은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의 멘토라는 김종인도 아주 똑같은 사람입니다. 40년 정치를 그런 식으로만 해왔었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두 사람이 허망한 꿈을 바라고 있으니까 그저 딱 할 뿐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혹한 추위라 그런 겁니까? 김종인이가 억지로 이준석을 시켜 세울 그 시각에 전용욱이 이준석을 탄칼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이준석이가 안철수 의원에게 이 XX 그러나 언론에 다 밝혀진 것 아닙니까? 이 새끼 욕설을 했다고 하자 언론과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게 됐었죠. 전용욱이 이 새끼 이준석 정치를 떠나라. 아주 따끔한 말로 이준석을 정리하고자 말했었는데 그 시각에 김종인은 이준석 편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가제는 개편이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은 누가 정치 보는 눈이 정확합니까? 누가 정치 보는 눈이 그렇게 분명해집니까?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잘못됐다라고 바른 말을 해야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용욱이 이준석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생양아치가 됐다. 쓰레기 분리도 안 되는 이 새끼 이준석. 참 오랫동안 악취를 뿜어댔다. 이 말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